네, 안녕하세요. 무빙원조 멤버이자 음악평론가 배순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소개할 거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배우 야쿠쇼 코지가 연기를 하는데요. 이 주인공 히라야마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해가 지면 책을 잠깐 읽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현관문 앞에 정확하게 놓여져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근할 시간입니다. 히라야마는 집 앞 자판기에서 커피 한 캔을 뽑고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소장하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 중 하나를 골라서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전자식 문도 없고요. 그 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없습니다. 스포티파이 당연히 없고요. 히라야마는 스포티파이가 옛날에 음반 팔던 매장 이름인 줄 알아요. 완전 옛날 사람이죠. 단 잘생김을 곁들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옛날 사람. 히라야마는 카세트 테이프로 젊은 시절 애정했을 그 음악을 듣고 또 듣습니다. 퍼펙트 데이즈에서 아시다시피 음악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일단 제목부터가 그렇습니다. 루 리드의 명곡 퍼펙트 데이에서 따온 게 누가 봐도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더 있습니다. 바로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 때문에 이 곡을 마약 관련한 음악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루 리드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라는 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샹그리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함께 가는 것. 단순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완벽할 수 있는 하루. 이게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예요. 그래서 제목이 퍼펙트 데이인 거거든요. 이외에도 애니멀스의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킹스의 써니 애프터눈, 패티 스미스의 레돈도 비치, 오티스 레딩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같은 이런 노래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영화 접속, 다들 아시죠? 영화 접속으로 유명해진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스 등등이 이 영화의 전반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그래서 팝의 황금기에 우리를 사로잡은 옛날 음악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CD나 뭐 요즘 유행하는 바이닐도 아니고요. 스포티파이 당연히 아니고요. 멜론 더더욱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히라야마가 영화에서 모든 듣는 이 곡들이 좋았던 어떤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스텔지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스텔지어라는 용어를 잠깐 살펴보면요. 노스텔지어는 원래 이 부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17세기 후반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둔한 일부 스위스 병사들이 겪는, 이분이 스위스 분이거든요. 스위스 병사들이 겪는 심각한 향수병을 설명하기 위해 이 스위스 출신 의사 요하네스 호퍼가 처음 만든 표현인데요. 호퍼가 꼽은 노스텔지어의 증상으로는 낙담, 울음, 체중 감소, 자살 시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노스텔지어를 뭐랄까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그리움이라는 게,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게 치유의 대상, 치료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어느덧 탐닉의 대상이 된 겁니다. 더욱이 지금의 노스텔지어는요. 과거에는 향수병, 고향, 장소, 실질적인 공간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노스텔지어는 시간과 결부된 개념이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런 변화가 굉장히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하네스 호퍼가 노스텔지어를 정의한 17세기 이후에 장소는 점점 더 우리가 사는 장소는 비슷해지고요. 시간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스텔지어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에 풍화된 구식 기술 아니면 예전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과거와는 달리 질병이 아니라 그리움과 탐닉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를 흔히 레트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퍼펙트 데이즈에서는 히라야마가 고집하는 카세트 테이프하고요. 거기에 녹음되어 있는 오랜 명곡들이 바로 이 과거라는 시간을 향한 우리의 노스텔지어를 자극을 합니다. 이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요, 빔 벤더스가 히라야마를 가리켜서 일상적인 삶의 단순함을 통해서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은 새 속의 수도승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히라야마는 어떤 삶이라는 경전을
자신의 일상으로 기록하는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물이 최신 기술에 엄청 빠삭하고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뭐 요즘에는 그 코난 쇼에도 나왔었는데 스님들도 막 스마트폰 2개 갖고 다니고 위성 채널로 세상 TV 다 보고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 영화 속에서 히라야마가 그런 어떤 뭐 트렌디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안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악과 그 음악이 자극하는 레트로 그리고 노스텔지어적인 감성 심지어 그 음악을 듣는 방식 카세트 테이프까지 이런 방식이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무비건조 저는 앞으로도 영화를 음악으로 바라보는 이야기와 함께 할 예정인데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배순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